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불법을 늦게 만난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네, 청년기의 종교 활동은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도 청년법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뉴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찍 불법을 만나서 행복한 남자. 아하,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네, 불법 뉴턴 MC 장재현입니다. 리액션 좀 해주세요. 그 뻘쭘하게. 와.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상하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꺼이 이 MC 자리에 반을 제가 양보했습니다. 이거 상자시를 제가 실천하고 있는데. 네. 여기 왜 오셨어요, 근데 또? 예? 이제- 아까부터 44주 만에 왔다고요? 제가 진짜 네. 사원법우님, 네. 주리법우님을 꺾고 이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 장장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 네. 아이고.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좋다고요? 네. 뭐가 좋아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혼자 진행해보세요, 그럼. 그거는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시작!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오늘도 그만해. 어쨌든 옆에 계신 만큼 오늘 2MC예요. 잘해주셔야 좋습니다. 됩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 부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소미버브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대불령 경남지부장 맡고 있는 승원 유소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한 주 동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현우버브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62년차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이자 3월 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일지 주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사이에 또 어려지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자친구 잘 계시고요. 네. 자, 정현버브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61년차 중앙회장이자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의행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우리 규리버브님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민서버브님도 나와주셨고요. 네. 자, 오늘은 불교가 개인적인 삶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명상. 오늘의 명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상의 뿌리는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 동아리에서도 명상을 하고 계시죠, 다들? 예, 규리버브님 명상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불교 동아리에서 운성 스님께서 네. 이제 지도해 주셔갖고 명상은 꾸준히 동아리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규리버브님, 현우버브님도 명상 하세요? 네, 저희도 동아리에서 이제 저희는 템플스테이 가면은 배우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동아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시험 기간에 간식 마차라는 행사가 있어요. 간식을 나눠주는 동아리. 간식을 나눠주는? 간식을 나눠주는 간식 마차라는 행사인데 네. 그거랑 함께 간식 먹고 나서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명상하면서 마음 정리 좀 하자. 네. 이런 느낌으로 동아리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정현버브님 지금도 명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명상하고 계시죠, 계속. 네, 저희 동국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도 뭐 만다라 명상이나 뭐 차담 그리고 뭐 소리 명상 등을 통해서 이제 법회 시간에 명상을 하고 있고요. 소모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모임으로. 반응 좋죠, 학생들한테? 네, 특히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다,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 같은데 명상 같은 거 하세요? 아니면 그 전날 네, 저는- 술을 드세요? 저는 술을 마시고요. 다음 날에 와선을 합니다. 와선을 한다. 네. 대단하시. 진짜입니까? 그럼 이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시거든요. 야, 이걸 이렇게 풀어? 야,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들이 무서워졌어요. 애들이 그냥 팍팍팍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도 그렇게 하시죠? 명상도 하고 계시고? 네, 와선 열심히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소미버브님도. 네,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연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명상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같은 진주 지역의 선학사 주지 스님께서 학교로 와가지고 강연을 해주세요. 네. 근데 스님께서 처음에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더라도 와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셔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네. 호흡 명상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을 빌려서 호흡 명상을 체계적으로 이론부터 배워가지고 네. 같이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 오더라도 네. 명상을 진행을 네, 하신다. 근데 2명이 와가지고 네.
두 명이 와서 그게 문제였네요. 2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하시네요.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진행을 하겠다. 네. 자, 우리 혹시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민서법님? 근데 저는 조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네.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예측 가능한 삶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고 있던 범위 외에서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네. 좀 신체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어. 조금 마음속으로도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타입인데요. 네네. 이게 명상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조금 마음의 평정심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상을 하면 좀 마음의 품이 좀 넉넉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송미법님들. 저는 이제 동아리 회장도 하고 있고 네. 지부장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갑작스럽게 어디 나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럴 때마다 긴장이 되니까 네. 항상 이제 호흡 명상을 하고 올라가는데 어. 그럼 이제 마음은 굉장히 차분해지는데 네. 이 귀가 빨개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서도 오늘도 좀 약간 긴장하셨나? 아까는 안 그러셨는데. 마음은 굉장히 편합니다. 괜찮아요. 귀만. 예, 워낙 미인이시라 괜찮아요. 예. 어디가 빨개지 뭐가 문제야, 그쵸? 우리 불교계에도 이렇게 미인이 있는데, 예, 좋습니다. 왜 좀 이렇게 당황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정현법님은 어떻게? 네. 저는 이제 불교 동아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혼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명상을 하거나 했는데, 그때 사실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불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법회 시간을 통해서 스님께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게 바로 명상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가 명상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명상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시끄러울 때가 많았는데 많이 고요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인상이 좋으시고, 정말로, 예, 옆에 부처님 계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 오늘따라 칭찬이 굉장히 많으신 것 아니, 진짜야. 왜냐면 저번 주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왜냐면 제가 좋은 길을 바꿔 갔나 봐. 새로 물갈이 해야 돼, 우리도. 그렇죠. 저는 얘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됐어요. 저한테 군대 가장 갈 어리다고 해서 좋은 길을 준다더니 별로 길을 안 주더라고요. 될 거예요, 근데. 가지 마세요. 자, 우리 현우 부부님 명상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네. 가끔 시간 날 때, 쉬고 싶을 때 이렇게 명상을 집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뭔가 30분, 1시간 정도 제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쭉 길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마음의 근심도 조금씩 풀리고 그리고 이제 좀 지쳤던 이런 마음들이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든든해지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명상 잘했다 이러면은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 활력소를 명상으로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계의 종교 활동은 더더욱 중요한데요. 자,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요. 무종교 시대 청년 불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불이인데요. 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활에서 어떻게 실감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규리법님, 네. 실감하십니까? 근데 저는 항상 친절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친절하세요, 원래. 네. 예.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친절하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부정하시는 것 친절해요. 같은데. 저번 사업체 가잖아요. 그럼 난리 나. 너무 친절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인사를 하는데 야 90도 바꿔. 네, 저희 고객님은 마치 저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친절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왜냐면은 나 자신에게 친절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을 봤을 때도 마치 나를 대하듯이 근데 한 단계 더 나아서 사실은 부처님을 대하듯이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같다라고 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나의 친절함을 또 역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간혹가다 있어요. 저는 주변에 엄청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럴 네. 때면은 가끔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가 조금 적당히 친절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좀 선을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흰 종이를 예로 들면 흰 종이에 검은 물감을 떨어뜨리면 사실 검은 물감이 떨어진 부분은 굉장히
작잖아요. 사실 그 흰 종이의 여백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친절을 통해서 얻는 거는 이 흰 종이와 같다. 거기에 검은 물감이 튀어도 여전히 그 흰 여백의 종이와 같은 친절의 이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친절을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가능한 이제는 좋은 말, 그 다음에 이제는 미소를 통해서 이제는 항상 실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고 물론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이유 없이 베풀 때도 있거든요. 네네. 좋은 말과 미소를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죠. 왠지 맞아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준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현우 법원님은 불이라는 단어가 예, 예. 불교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 일단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불의는 내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저는 감정에 비유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건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화가 나려면 화를 나게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화가 나는 거니까. 저 사랑도 똑같고 내가 사랑을 하려면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네네네.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것이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 뭐 하나만 일어날 수 없기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 네. 머리로는 내가 아니면은 다른 건데 근데 현상으로는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네. 아 그래서 같은 거구나라고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떤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이제 감정을 느낄 때, 이 예시로 든 감정을 느낄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해서 화가 팍 튀어나오면은 그 화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화를 나게 해는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나랑 다른 게 아니니까 그 친구도 나를 대하듯이 화를 내는데 무작정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내가 가슴이 아프니까. 네. 내가 좀 마음이 좀 덜 아프기 위해서 네. 한 3번 정도 생각을 더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친구야. 조금 덜 이제 유하게 말을 해준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더 많이 난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 친구를 더 많이 사랑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의를 실생활에서 사용한다, 느낀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네. 그 용인에 있는 흥덕지구 좀 와주실 수 있나요? 흥덕지고요. 예, 네. 저희 집인데요. 저희 와이프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꼭 지금 방송을- 하시던 말씀 똑같이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자, 정현 법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게 또 서로 인연이 되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상대에게 한 행동이 결국엔 다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회장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법우들을 만나는데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법우들에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네? 법우들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불의를 가장 많이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손잡고 용인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농담입니다. 자, 민서 법원님은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뭐 자타불이의 교의를 바탕으로 조금 주변 인연들을 더 소중하게 대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뭐 20살 때는 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몇 명 좀 속상하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불교를 접하고 난 뒤로는 조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네.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은 상대방한테도 어쨌든 똑같이 기분이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말하게 되니까 네. 조금 더 주변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21살인데 불구하고 이런 말들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참, 21살이 이런 말을 하다니. 역시 대한민국의 불교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낳게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파이팅. 제가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그냥 좋아요. 제가 아주 그냥 힘이 납니다. 군대 가지 마세요. 자, 자타불이에 대해서 뭐 깨달음이 다양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소미 법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공대생이어가지고 네.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불의가 환경 보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나와 네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바다가 불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음. 나를 소중히 대하듯이 모든 것도 소중히 대하고 귀히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규리 법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을 대할 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사실은 그 상사를 모셨던 그 직원의 입장이었던 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직원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야단을 치고 싶다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못한 거지? 라는 식으로. 직원들한테. 네, 그렇죠. 왜 안 했어가 아니라 너는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랬던 거지 원래 하려고 했었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왜냐면 저라도 상사한테 혼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차피 안 한 거지만 좀 미안해서라도 나중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맞아요. 있고 네. 야, 근데 너 왜 안 했어? 이러면 굉장히 주눅들 것 같거든요. 왜? 나와 그 친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직원들을 대할 때 좀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좀 실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가끔 보살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는 듣는 경우가 있는데 네.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굳이 제가 화를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깨달아 보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것보다 충분히 조용조용 조곤조곤 말을 해도 충분히 카리스마 있게. 아니, 카리스마 있으세요? 예. 네. 무서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가봤는데 직원분들께서 너무 인사성이 너무 밝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저기 대표님이 오시잖아요. 박 대표님 오시면 다들 이런대요.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있나 봐요. 네. 아니 절대 화를 안 낸대요. 절대 화 안 내. 네. 근데 인사 안 하면 그 친구를 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소리 있겠습니다.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나오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할 텐데요. 동아리에서 뭐 같이 경전 공부도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현웅 법원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경전 공부를 시작한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한 두 학기 정도 되었는데, 경북대학교 북문에 이제 백양사 포교당인 마인드풀 명상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오. 네,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무료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준다면은 도와주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시작으로 해서 2023년도 이제 초반부터 네. 학생들 한 5명들 데리고 교리 공부와 경전 공부를 법사님 도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야, 경정국도 거기서 네. 고마운 분들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유, 방송 보시면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정현 법원님은요? 네, 사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양 수업에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양 수업 중에서 이제 경전 공부 수업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받기도 하지만 저희도 이제 불교 동아리니까 법회를 통해서 보통 이제 경전 수업을 하고 있고 네. 소모임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를 몰라서 네. 아직 진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규리 법원님 경전 공부. 네. 어떻게? 동아리에서 사실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커리큘럼이. 그런데 이제 지도법사님께서 법문 시간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같이 조금 공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 지도법사님께서 이제 불교 기초학당이나 이런 데로 아예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학당을 들어가서 지금 토요일마다 또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아마 진주용화사에서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지도법사님께서 별도로 좀 안내를 해주셔서 연결되는 케이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세요, 지금?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당일에 만약에 참여를 못할 경우에는 네. 그거를 이제는 비디오 녹화된 거를 보면 이제는 출석을 인정해 주셔서 저는 참 규리 법원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우 나 시간 없어서 못됐다 시간 없어서 못됐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야. 저 양반은 잠을 안 자. 그냥 공부에 계속 끝까지. 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결혼, 예, 잘하셨네요. 결혼 아니 아니. 지난번에는 제 자식으로 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인 것 같다고 오늘은 결혼 아니. 생활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다. 아우, 예, 정말 다행이네요. 자, 순비 법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학교는 정기법회 시간에 지도법사님께서 팔상선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 부처님의 생애를 8개 그림으로 정리한 건데 네. 누군가의 인생을 배운다는 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부처님의 인생이다 보니까 법우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네. 8가지 그림으로 나눠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부처님의 일생을 배우는 게 법우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촬영차 갔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스님께서 이렇게. 저희 스님께서요? 아니요. 아, 갑자기. 예, 죄송합니다. 다른 스님.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오, 와, 진짜. 아,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삼국지도 저는 소설로 안 읽고 그림책으로 읽습니다.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빨리 습득이 되거든요. 네. 얘기하고 창피하지? 자, 민서 법원님은요? 네, 일단은 뭐 우리 동아리는 동아리 내에서 따로 경전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동아리 내에서 주도적으로 경전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학교 불교 동아리는 약간 대형마트 시즈코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그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시식해 볼 수 있는 역할만 제공하면 되지 네네네. 굳이 막 경전 공부를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본인이 불교라는 종교를 시식해 보고 네. 정말 괜찮다면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잖아요. 네. 똑같이 뭐 사찰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경전 공부 소모임이랑 연결시켜주는 그 정도의 딱 역할만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면요. 부처님 법을 정말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들어보셨어요. 노 키즈존, 노 시니어존, 노 중년존. 아, 중년존 마음에 안 들어요. 노 게스트존. 온리 MC존. 오케이. 자, 온갖 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음 중이니 뭐 틀딱 중이니 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걸까요? 규리 법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 굉장히 좀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네네. 그냥 굳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사실 남성과 여성,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네. 그다음에 외국인과 이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한국인, 네. 그다음에 이제 이성애자, 동성애자, 성인, 그리고 이제는 뭐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나라는 이 그룹을 나누는 것이 너무 지금 만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기에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네. 한편으로는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좀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을 공격하는 이 심리가 정말 조금 너무 만연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철학자 이제 마사 누스바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혐오라는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배설물과 같이 이제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 혹은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내가 꺼리는 거는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 문제로 봤을 때 원래는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나나 혹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그리고 내가 왠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왠지 고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이제 그런 대로 지금 문제를 귀인시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지금 사회 문제는 여자 때문이야라고 이제 남자 쪽에서 공격을 한다든가 네.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은 지금 동성애자들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한 집단의 잘못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문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올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부처님 법에서도 사실은 나의 자신을 그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부터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사람은 항상 그런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원초적 감정이지만 남 탓하는 어떻게 보면 남 탓하는 게 이 만연해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아, 우리 박규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셨어요. 연예인과 일반인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네. 하고요. 난 지금 연예인은 아니고요. 그렇게 나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우리 현우 법원님도. 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저도 이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또 스님이시다 보니까 네.
말을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면 한 3시간, 4시간씩 대화를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론이냐면 이제 아까 규리법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먼저 혐오, 차별 이런 싫어한다는 감정은 이제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거죠. 나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피해야 하니까 네. 당연히 그게 이제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싫어하는 마음이 되고 그게 조금 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혐오처럼 이제 좀 강해지고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인데 네. 지금 세상에는 그 혐오와 차별이 너무 만연하다.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SNS나 인터넷 같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SNS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 상대방의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서 말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아무런 구분 없이 그냥 툭툭 인터넷에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똑같이 그냥 쭉 퍼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필터 없이 그냥 툭툭툭 던지는데 SNS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글들 보면은 네.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인간이 좋아하는 거 크게 나눈 2개입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사랑, 혐오 둘 중 하나인데 사람들은 혐오를 조금 더 편하고 좋아합니다. 뭔가 한국 사회는 사랑을 얘기하면은 오그라든다, 조금 낯간지럽다. 그래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잘 못하는데 뭔가 혐오에 대해서 싫어한다, 이 사람 별로다, 어떤 평가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편해하다 보니까 그게 인터넷과 맞물려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뒷담화할 때 가장 친해진다.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도 조용히 얘기하잖아. 있잖아. 다 들리거든? 아줌마들 다 들려. 근데 찜질방에서 있잖아. 왜 그래? 그 옆에 여자 있잖아. 근데 그 세상에 그 얘기 듣는 게 세상이 제일 재밌어.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겠어. 저 결론을 들어야 되거든. 진짜. 아, 진짜 잘 찝으셨네요. 맞아요. 자, 민서법원님. 보니까 근데 뭐 제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항상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하심하지 않기 그래, 때문에 이거 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이 하심을 정말 많이 쓰시네요. 네. 뭐 이렇게 내려놔야 될까? 하심. 내려놔야죠. 사실 우리가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이유는 어쨌든 본인의 지론이 정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잘났다는 아집에 갇혀서 서로 다른 거를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네.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석주보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석주법원님이요. 뒷담하면 안 되니까. 네. 아,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틀린 것도 내가 얘기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우리 불법 유턴 하심편을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MC.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소미 부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제 민서법부 말대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네. 다른 대상에 대한 일차의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요. 저희 회칙으로 혐오 표현하면 쫓겨난다라고 적혀 있고 네. 저희들 이제 항상 은연중에라도 혐오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법원님한테 법원님 부업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일깨워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싫어요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네. 난 지금 화가 난 상태다. 나 지금 회장인데 조심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정현 법원님, 자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혐오 사회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인사할 때도 하지만 합장 하잖아요. 그쵸, 항상 하죠. 인사를 하면서 합장을 하면서 너와 나는 하나이다.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모두 같은 중생이고 다른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네. 알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미 법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불교의 장점 중에 제일 큰 게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어린이 법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네. 캐롤도 부르고 트리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네. 이제 어린이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불교인데 절에서 이렇게 캐롤 불러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옆집 생일 정도는 이제 큰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무서운 분이시네요. 옆집이라고 하는군요. 옆 동네 생일 정도는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게 불교의 장점이자 우리가 네. 그거를 이제 잘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3년 전에 저기 조계사에서 크리스마스 때 저기 동자승님 그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물어봤어요. 이거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 같이 즐기는 좋은 날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우리 사회를 나노사회,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표현하는데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 선후배나 도반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불교 동아리를 통한 인간관계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현우 법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나노사회, 각자 도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각자 알아서 혼자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주의자. 네. 네. 이게 뭐 시대 상황이 이런 거는 맞는데 이게 다들 아시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어쨌든 반드시 내가 지금 당장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굴러가고 그 속에 있는 나 역시도 혜택을 받는 거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혼자 사는 게 과연 맞을까?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찾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인연들을 이제 불교 동아리 혹은 불교를 통해서 찾게 된다면은 가장 큰 장점 처음에 들어오는 건 살짝 이제 이미지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 수 있는데 한 번 들어오면은 이 편안함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만났던 부자 친구들이 항상 나 여기 너무 이 편안함, 이 편해서 좋다.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불교 동아리에서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이렇게 불교는 말씀을 맞아요. 우리 예. 불교는 절대 누구에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불교 부처님을 믿어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 회장님 역시 최고십니다. 자, 민서 법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뭐 나노사회라든지 각자 도생의 세태 속에서 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회가 아무리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불교에는 인드라망의 그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드라망의 그물 속에서 그 그물을 이루고 있는 구슬구슬이 반사돼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네. 어쨌든 우리도 그런 그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네. 어쨌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걸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각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똘똘 뭉쳐야 돼요. 규리 법원님. 네. 네, 똘똘 뭉쳐야 된다. 네. 항상 개인적으로 취업을 좀 물어봤더니 줄 서라고 하더라고요. 지 혼자 살라고. 네, 좋습니다. 자, 청년기에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텐데요.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자, 불교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들이 멘토 역할을 해줄 때도 혹시 있습니까? 규리 법부님은 뭐 멘토가 있으시죠? 네, 저는 뭐 일단 지도법사님께서 저의 가장 큰 멘토시고요. 예. 정신적인 멘토시고, 그다음에 뭐 경전 공부나 이런 것들도 항상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예. 너무 좋은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 동아리에서 만난 인연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이미 오비이신 선배님들하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잘 챙겨주세요. 이제 같은 시간대가 겹치지는 않았지만 네. 같은 동아리 소속 이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고 많이 아껴주세요. 그러면은 봉사활동 하다가 그렇게 또 선배님들 만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그 네. 착한 일을 하시는데 선배님이 안 이뻐할 수가 있을까요? 봉사활동도 하는데 시간 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좋은 인연이 참 많습니다. 네,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규리님한테 저 네. 좋은 인연이니까 네. 버리지 말아주세요. 현우 법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중앙회장이 되기 전에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운영을 하면서 저희 동아리는 동문 선배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역사도 길고 그러니까요. 네, 또 동문 선배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네. 대학생 동아리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가난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니, 잠깐만. 이거는 왜 이렇게 다 가난한 거야, 그러면. 뭐가 좀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입니다. 좋은 예가? 예, 왜요? 동문 선배님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희 동아리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풍족한 동아리라 그래서 이게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가 대불련 중에서도 이제 활동이 가장 자유롭고 네, 어떤 우수 활동 지혜로 뽑히기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동문 선배님들에게 있습니다. 일본도 다녀왔죠. 네, 일본도 다녀왔다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코로나로 학생들이 불교 학생회가 힘들어지니까 선배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셔서 학생들 일단 일본 한번 보내주면서 불교 공부 시키고 원동력으로 삼아보자, 홍보를 해보자. 이야. 이 도움을 받아서 또 그만큼 제가 키울 수 있었던 힘이 됐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경북대학교가 이거 진짜 대단한 학교네요. 우리. 다시 수능 보고 다시 아니, 들어가고 지금 중앙대에서 놀래고 있어요. 아니, 잠깐 한 말씀 해보세요. 부러워요? 네. 아니 뭐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예, 됐어요. 그만할게요. 자, 소미 법부님도 한 말씀 하세요. 네, 저희는 창립된 지 만으로 1년밖에 안 된 동아리라서 졸업한 선배는 한 명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학생들끼리 고민을 터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어야 또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뭐 경북대학교는 수많은 우리 불자님들, 청년 불자들이 계시지만 우리 경상대는 이제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돈독히 뭉치는 전우회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인연이 더 끈가름 오래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불교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수행과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현 부부님. 네.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명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네. 집에 개인 목탁이 있어서 자기요. 목탁이 있어서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목탁 치면서 반야신경을 외우는 걸 되게 즐겨 하는 편이었고 이따금씩 이제 아빠가 집에서 108배를 좀 해봐라 살도 빠지고 수행도 하고 얼마나 좋냐 이래서 이제 네. 한 10일 정도 이제 108배를 해봤는데 나중에는 좀 속도가 붙어서 10분이면 108배가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이따금씩 합니다. 이따금씩. 이따금씩.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근데 집에 목탁이 있다. 아파트에 계신지 아니면 주택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이제 살았었고 네. 지금은 이제 주택가로 이제 이사를 주택은 했는데 그나마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살살 치면서 살살. 이 친구는 뭐 집에 법당을 모셔놓고, 예, 이 친구, 그쵸? 자기 방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법당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계속 이어서. 네, 저는 뭐 네. 아까 뭐 집에 법당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금 일상이랑 수행을 병행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 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저는 약식 예불을 드려요. 약식 네, 예불을. 제가 오늘 녹화를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저는 삼기하고 예불문하고 반야심경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불교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이동 시간하고 공강 시간에 항상 줄을 읽으면서 좀 원력을 세워보기도 하고 뭐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우, 예, 좋습니다. 우리 성현 부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집에서 어머니 권유로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그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관세음 보살 정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불안하거나 좀 이제 떨리거나 할 때 관세음 보살 정근을 하고 있는데 네. 자꾸 힘들 때만 찾으니까 좀 죄송스럽기는 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불안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 불러대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불자신데 항상 저한테 재영아 항상 그냥 버릇처럼 관세음보살 나무의 탑에 관세음보살 해라. 좋은 일이 나올 것이다.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맞아요. 뭐 힘든 일이나 평상시나 항상 내가 원하는 관세음보살님을 원하신다면 계속 하시기 나쁘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규리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들어야 되는지 참. 저분은 어떻게 수행과 기도를 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출근할 때 지장경을 저거를 항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다니고 오늘도 지금 이독하셨다고 네, 오늘도 그러셨는데. 이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본인이 말씀해 주세요. 총 13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제 조금 빠르게 익숙해지면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지장경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연불이라 그래서 그냥 걸으면서도 계속 이제 지장보살 연불,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찾을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는 지장경 기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이라든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는 시간이 됐을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출장을 갈 때도 항상 챙겨가요. 그리고 이제 MP3 파일로 만약에 제가 너무 지쳐도 못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틀어놓고 이제는 항상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BGM이죠. BGM을 경전 틀어놓는다든가 진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는 이제 MC님께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굉장한 가피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가피들이 사실은 제가 불법 유턴 멤버들한테도 말을 다 못했던 이제 가피를 실제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좀 이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이거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적금 쌓듯이 이제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최고다라는 맞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도가 쌓이다 보면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진짜 갑자기 기도가 수행이 더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가게 해주시려고
너 지금 조금 더 수행하고 기도해라라고 마치 그 목소리가 들린 거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은 이게 너무 좀 신비스러운 얘기라 이걸 뭐 어떻게 저도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수행을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진짜 그냥 꾸준히 진짜 우리가 밥도 먹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밥 스킵하면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기도도 고픈 그런 맞아요. 경지가 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 없이 수행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뭐 좋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겸허하게 그리고 이제는 이제 1000독 저는 5000독 막 이렇게 진짜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는 저를 또 보고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동아리 내에서.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끔 저도 좀 더 열심히 정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부진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규리버브님의 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쉬어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뇌를 살짝 열어본다면 지금의 규리버브님 뇌는 이 상태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 자체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가르침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현법부님. 네. 그 잡아함경에서 네.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일을 생겨나도록 하고 이미 생긴 선한 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선지식과 좋은 도반,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 이게 저희 이제 대불 61년 차 중앙회장 그리고 중집의 목토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덕을 쌓고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좋은 도반이 되고자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민서법부님요. 네, 저는 법구경의 화양품 54번째 개송을 저는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네. 그다음에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는데요. 네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짙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저도 이 구절처럼 어쨌든 꽃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네. 조금 제가 품은 아름다운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네. 그런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하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좀만 드세요. 많이 먹을 거예요. 네, 자,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는 청년 불자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든든한 건 물론이고요,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 불자들의 향기가 세상 끝까지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법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무종교 시대 청년 불자 2였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불교란, 자,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자, 먼저 우리 소미법부님부터. 저에게 불교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우리 정현법부님요. 네, 저는 불교란 삶의 나침반이다. 삶의 나침반. 누구보다도 이 말이 명확합니다. 좋습니다. 자, 규리법부님은요. 저는 불교란 자비 그 자체이다. 좋습니다. 자비 그 자체다. 역시. 자, 우리 현우법부님. 좀 불교란 삶이다. 삶이다. 그렇죠. 불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일 MC였던. 네. 자, 우리 민서법부님. 불교란. 불교란 최민서 인생의 변곡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그 한 줄 논평할 때 자기가 자기 이름 들는 걸 좋아해요. 특별하고. 최민서를 좋아합니다. 최민서. 자기 자신을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약간 닭살 돋았습니다.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뉴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